안녕하세요, 이트입니다. 저번 시간에 SOCD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그 외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처음에 DKS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. 제가 번역을 조금 해왔습니다. 단일 키로 4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4가지 누르기 수준에 따라서 4개까지 기능을 바인딩 할 수 있습니다. 설명을 드리자면 한 개의 키를 누르기 정도에 따라서 4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고요.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부여하고자 하는 키를 Q라고 예시를 들고 Continue를 누르시면 이렇게 4가지 키를 부여할 수 있는 4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. 이거는 처음에 1mm를 눌렀을 때, 3mm를 눌렀을 때, 그리고 3mm를 지점을 뗐을 때, 1mm 지점을 뗐을 때 이렇게 들어가고요. 그래서 쉽게 A, S, D, F를 부여해 볼게요. 그리고 여기 부분을 하나씩 클릭을 해줍니다. 그럼 얘는 처음에 1mm를 눌렀을 때 A가 입력이 되고 3mm까지 눌렀을 때 S가 입력이 되고 다시 3mm 지점까지 뗐을 때 D가 입력이 되고 1mm 지점까지 뗐을 때 F가 입력이 됩니다. 메모장을 통해서 메모장으로 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. 세이브를 눌러주셔야만이 적용이 된 겁니다. Q를 눌렀을 때 1mm 지점에서 A 3mm 지점에서 S, 다시 뗄 때 3mm 지점에서 D, 뗄 때 1mm 지점에서 F로 설정되게 해뒀죠. 이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Q를 1mm 지점까지 눌렀을 때 A가 입력이 됐죠. 1mm 지점인지 몰라요. 입력이 되는 지점이 1mm 지점입니다. 여기서 더 눌렀을 때 S가 입력이 되고요. 다시 뗐을 때 D가 입력이 되고요. 1mm 지점까지 뗐을 때 다시 F가 입력이 되고요. 제가 이거 눌렀다가 해서 그런데 천천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ASDF, ASDF 보이시죠? 이런 기능을 하는 키입니다. DKS가. 다시 돌아와서 MT는 더블클릭 모드고요. 처음에 키를 설정하고 클릭했을 때 키 기능을 부여하고 계속 누르고 있을 때 키를 부여한다. 이 설명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써놓은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또 다시 Q를 예시로 들고 컨티뉴 누르면은 클릭 부분이 있고 홀드 부분이 있어요. 이거를 A로 홀드는 S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. 이건 200ms로 기본이 되어 있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Q를 눌렀을 때 한 번 클릭했을 때는 A가 입력이 돼요. 클릭했을 때. 근데 Q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S가 입력이 되죠. 그러니까 홀드 했을 때 S가 입력이 되도록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홀드의 기준을 저희는 200ms라고 했었죠. 그러니까 Q를 200ms를 눌렀을 때 S가 입력이 되고 그 이전의 시간은 A가 입력이 되는 거죠. 클릭 했을 때 클릭 했을 때 A가 입력이 되고요. 계속 눌렀을 때 S가 입력이 되고요. 보이시죠? 그리고 토글 스위치는 토글이라는 기능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 토글을 부여한다. 그냥 키에다가 토글 기능을 부여하는 거거든요. 한번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을 계속 동작을 하고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는.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온오프하는 걸 온오프하는 걸 토글이라고 하거든요. 또 Q를 예시를 들면은 Q에다가 어떤 동작을 할지 또 부여할 수 있는 거죠. A라고 하겠습니다. A라고 하고 세이브를 눌러주겠습니다. 그러면은 Q를 누르면 저희가 A로 부여했죠. 그럼 계속 A가 눌린 거예요. 한번 눌렀습니다. Q를 한번 눌렀을 때 A가 계속 눌러지죠. 다시 Q를 누르면 이 기능이 멈추는 겁니다. A가 꺼지는 겁니다. 이걸로 보여드리면 Q를 한번 눌러볼게요. 한번 클릭했을 때 계속 눌러주죠. 아무 키도 누르지 않았는데 다시 Q를 누르면 꺼지는 거예요. 토글이란 이렇게 어떤 기능을 온, 오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래피, 스냅피 두 가지 키를 눌렀을 때 더 많이 누른 키를 활성화한다 라고 써있거든요. 키 1을 1.0mm 지점까지 누르고 키 2를 1.0보다 더 깊이 누렸을 때 키 2를 활성화한다고 했죠. 예를 들어서 A, 키 1을 A, 키 2를 D로 설정해 보겠습니다. 했을 때 A를 인식이 되는 1.98까지 눌러볼게요. 1.98 정도까지 눌러보고 그 다음에 A가 계속 인식이 되죠.
D는 1.98보다 더 눌러볼게요. D가 인식이 되죠. 다시 떼면은 A가 인식이 되고 1.98보다 더 누르면 D가 인식이 되고 반대로 D를 눌렀을 1.98까지 눌렀을 때 A를 더 깊이 누르면 A가 인식이 되고 A를 1.98보다 더 떼면 D가 인식이 되고 이해되셨나요? 그러니까 더 많이 누른 거에 대해서 동시에 눌렀을 때 동시에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을 때 더 많이 누른 거를 우선 순위로 계속 활성화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떼지 않더라도 깔짝깔짝 할 수 있는 거죠. 이거랑 꼭 메모장에 같이 비교를 한번 해서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설명드렸던 SOCD. SOCD는 또 적어둔 설명을 보여드려야겠죠. 두 개의 키를 선택해서 먼저 누린 키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한다.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키 1번을 A, 키 2번을 D, Continue. 그리고 여기는 After the input priority. 그러니까 먼저 누른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겠다. 그리고 A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겠다. D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겠다. 이 디폴트 모드는 잘 모르겠습니다. 잘 모르겠고 뭐 굳이 한쪽 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 없고 둘 중에 먼저 누른 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는 게 낫겠죠. 이것도 똑같이 해보면 A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D를 누르면 눌렀다 떼면 계속 A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발로란트 할 때 왼쪽으로 나가면서 D 누르면 까짝씩 나갈 수 있는 거죠. 브레이킹을. 반대로 D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를 누르면 A가 인식이 되죠. 다시 떼면은 다시 D가 계속 인식이 되는 거고. 이 기능을 꺼볼게요. 꺼보면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A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눌렀다 떼면 다시 A가 인식이 되지 않아요.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도. 다시 A를 누른 다음에 눌러줘야만 A가 다시 인식이 되거든요. 그래서 RS랑 SOCD랑 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릅니다. 필요하신 기능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런 기능을 사실 잘 쓰지는 않아서 그나마 쓰는 게 이거 정도 쓸 것 같아요. 이거 정도 쓸 것 같고 네, 보통 FPS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뭘 쓴다 이걸 정답이 있지 않고 자기가 게임 하시거나 작업하시면서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런 기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훨씬 좋죠.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는 있어도 안 쓰는 게 낫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